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도파민 싹 도는 소식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악플이 달렸습니다. 좀 오르기 시작하는 채널들에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악플의 내용은 기분이 조금 나빴지만 악플이 달렸다는 사실은 약간 기뻤다고 할까요? 너무 사이코 같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조회수는 낮았는데 댓글이 달리는 건 좀 신기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댓글을 쓰고 제가 그분의 댓글에다가 다시 답글을 달았을 때 삭제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공개하는 공개 처형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저에게 쓰셨던 거고 저는 스크린샷을 찍어 두었으니 참고해서 오늘의 소재로 알차게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전문입니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정적인 차이지. 요즘 여자는 어떤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마음가짐과 본성 자체가 예전보다 더 없어짐. 이건 남자들도 비슷해지지만 여자들은 오냐오냐 딸밥으로 더욱 자라서 더더욱 자립심 사라지고 뭔가를 위해 조금만 자신을 갈아 넣어도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짐. 그러다가 해외여행 가서 인생의 본질을 찾겠다는 엉뚱한 생각과 발상을 해버림. 누가 그렇다니 나도 그래볼까? 누가 해외여행 가야지 견식이 넓어진다니 나도 그래볼까? 해외여행 많이 다녀와서 견식 넓어진 사람 한 번도 못 봄. 쓸데없는 잡지식의 요령만 비움. 그리고 여기에 제가 달았던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제 영상은 하나도 안 보시고 단편적인 모습만을 기준으로 멋대로 판단해서 성급히 일반화하여 댓글 다시면서 닉네임으로 엄마 사랑해를 쓰시는 건 어머님께 죄송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하는 어머님도 여성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쓰신 글인지 스스로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제 말 그 어디에도 성별 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한 일이 없는데 이런 댓글은 그간의 제 고민과 생각을 무시하는 어조여서 매우 불쾌합니다. 오냐오냐 자랐다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 겁니다. 구구절절 반박하자면 끝도 없지만 시간 낭비이니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또는 대댓글 더 다시면 차단하겠습니다. 구구절절 반박하자면 끝도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재밌잖아요. 도파민이 싹 돌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이 댓글을 보고 답글을 단 다음에 이거는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은 컨텐츠겠다 싶어서 군침이 싹 돌아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댓글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어보면서 어떠한 사고가 이분이 틀렸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논해볼게요. 일단 제 댓글 중에 엄마 사랑해 라는 표현이 있다는 거는 이분 닉네임에 엄마 사랑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남자와 여자의 결정적인 차이지. 이 댓글이 달린 영상은 최저가와 가성비로만은 살 수 없다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가 말하면서 여자라서 이건 사야겠어요 라거나 남자들은 이거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뉘앙스를 말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자와 여자의 차이라고 들먹이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일단 틀리긴 했습니다. 요즘 여자는 어떤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마음가짐과 본성 자체가 예전보다 없어짐. 자, 생각해봅시다. 본성은 사람이 타고난 성격, 성향을 얘기합니다. 예전보다 없어졌다. 본성이 예전에 있고 지금이 있나요? 그냥 세대가 변한 거고 시대가 변한 거고 그에 맞춰서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상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즘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따지자면 전 세대 그리고 특히 요즘 세대라고 차라리 지칭하면 제가 그러려니 했겠지만 요즘 여자라고 치기에는 문제가 있다. 너무 성급한 일반화를 너무 좁은 범위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요즘 세대의 친구들과 일을 해본 적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요즘 여자는 어떤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마음가짐과 본성 자체가 예전보다 없다. 어떠한 큰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싶지 않은 건 세대 불문 공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짐을 짊어지고 살고 싶으신가요? 세상의 고난과 역경을 내가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싶어 하지 위험을 억지로 끌어들여서 내가 막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은 또 틀렸죠. 이건 남자들도 비슷해지지만 이분도 동의를 일부 하셨습니다. 여자들은 오냐오냐 딸밥으로 더욱 자라서 더더욱 자립심이 사라지고 나름의 라임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만, '구립니다. 더욱 자라서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더욱 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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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뭔가를 위해 조금만 자신을 갈아 넣어도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짐.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자들은 오냐오냐 딸밥으로 더욱 자라서, 이거는 저희 세대가 아닙니다. 제 나이를 모르시니까 뭐 되게 어리게 봐주신 건 감사합니다만, 저는 생각보다 나이가 꽤 있는 편이고 제 또래의 친구들은 딸밥으로 자란 세대가 아닙니다.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고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표현이 보편적이던 때에 자랐기 때문에 저는 딸밥으로 딸바보인 아버지를 둔 적이 없고요. 약간 웃기네요. 그래서 딸밥으로 더욱 자라서라는 표현은 틀렸고요. 일단 제 영상에 달 댓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딸바보로 실제로 자랐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딸바보여서 딸이 엄청 곱게 자랐다는 건 좋은 거 아닐까요? 자립심이 사라지고, 딸바보인 거랑 자립심이 사라지는 건 별개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을 엄청 좋아해서 딸을 애지중지 키웠다고 해서 그 딸이 자립심이 없을 거라는 건 편견이라는 거죠. 도대체 어떠한 케이스를 잘못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교양과 견문을 좀 넓히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를 위해 조금만 자신을 갈아 넣어도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짐. 이거는 체력이 줍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를 갈아 넣어도 금방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요즘 제가 많이 지치고 무기력한 이유는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딸바보로 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체력 이슈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갈아 넣어서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건 세상 모든 사람 공통입니다.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고는 살짝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분의 댓글을 쭉 읽은 바를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단 저는 성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갑자기 성별을 들고 나온 것부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 세대의 특징, 그리고 삶이 팍팍해지면서 변하게 된 시대의 흐름을 요즘 여자라는 말로 잘못 통칭한 것도 잘못되었고요. 세상에 요즘 애들이 여자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너무 세상을 좁게 보고 계신 거예요. 시선이 여자 쪽으로만 가신 남자분 같다는 생각을 살짝 했습니다만 이건 뭐 제 추측이니까 그냥 넘어가겠고, 딸바보로 자랐다. 이거는 요즘 성장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딸바보인 부모님이 있다는 거는 딸에겐 축복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되게 좋아해. 근데 그 이유가 성별이야. 그럼 이유가 뭐가 중요합니까? 날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축복인 겁니다, 이 집에. 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세대이자 못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제 영상에 달 댓글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갈아 넣는다. 근데 그게 금방 지치고 나가 떨어진다. 이거를 문제로 지적하는 건 굉장히 꼰대스러운 발상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꼰대 마인드가 필요한 게 사실이니까. 근데 나를 갈아 넣는데 금방 지치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타인이 지적한다? 이거는 굉장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는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높은 위치에 가게 되니까 자꾸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사고입니다. 고치셔야 돼요. 그러다가 해외여행 가서 인생의 본질을 찾겠다는 엉뚱한 생각과 발상을 해버림. 저는 저 영상에서 여행 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영상을 진짜 한 2개만 보셨어도 알 것 같은데 저는 여행을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람에 가깝고요. 여행을 이미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안 하는 입장이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을 힐난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해보고 나서 싫어질 수 있는 거니까. 세상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해보고 나서 아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지. 그 과정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너 미쳤니? 너 이상하네? 뭐 엉뚱한 생각과 발상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타인의 사고와 타인의 가치관 그리고 타인의 시행착오 과정을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 굉장히 정해진 루트가 있다 생각하시는 것 같고 인생의 본질을 해외에서 찾는 게 왜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 본질을 찾겠다는 건 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문장을 시작할 때 잡았던 멘트와 뒤의 멘트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글을 쓸 때 쓰고서 한번 읽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은 아무렇게나 엄지손가락만 눌리면 글을 쓸 수 있으니까 별 생각을 안 하고 막 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온라인상에 삭제만 해도 사라질 거라 해도 글은 글이고 글이 가지는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너무 생각을 짧게 하시고 그거를 생각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배설하시는 쪽에 가깝지 않았나,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여행 가서 인생의 본질을 찾겠다는 발상이 엉뚱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거를 평가하려고 하셨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 여행에 뒤이셨나? 약간 이런 생각을 살짝 하긴 했습니다. 누가 그렇다니 나도 그래볼까? 누가 해외여행 가야지 견식이 넓어진다니 나도 그래볼까? 이 문장은 나름의 앞에서 더욱과 더더욱처럼 라임을 맞춰주신 걸까 싶은데, 라임이 일단 맞지 않고요. 맞춤법도 틀리셨고요. 문장 기호도 틀리셨습니다. 뭐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왜 이렇게 쓰셨을까? 나름대로 본인이 굉장히 유쾌하고 글 잘 쓴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댓글, 제가 이제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별의별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 걸 보고 이제 좀 안 좋게 평하시는 분이 이분이 처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댓글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다들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가진 가치관이 정답인 것처럼 표현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희한해요.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 채널이 더 커지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올 텐데 그 답답함을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 어쨌든 이건 잡소리였고요. 나도 그래, 누가 그렇다니 나도 그래 볼까? 그게 죄입니까? 남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게 그렇게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떠한 것을 하든지 간에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인이 가진 능력 내에서 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빚만 안 지면 되죠. 아니, 빚도 자기가 갚을 수 있으면 빚 내도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저가 가성비로만 살 수 없다고 한 영상에 지금 달린 거잖아요. 최저가와 가성비로만 살 수 없다는 내용에 이게 웬 말?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최저가와 가성비가 아닌 삶이 남이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인정. 그렇다면 누가 해외여행 가야지 견식이 넓어진다니 나도 그래 볼까? 이게 왜 안 됩니까? 저도 해외여행을 가면 견식이 넓어지지 않는다는 거엔 동의하는 바예요. 왜냐하면 제 생각은 해외여행은 이제 여행이잖아요. 내가 거기 거주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언어는 몇 개 안 되고요. 그리고 사람이 돈을 쓰러 가는 거랑 돈을 벌러 가는 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는 게 버겁고 힘든 이유는 돈을 쓰는 입장이 아니라 돈을 버는 입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견식을 넓힌다는 건 사실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공이 뭐 특수해서 그런 전공 관련된 건물이나 뭐 어떠한 시설물 같은 거를 갔을 때 보고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게 필요한 사람들도 분명 있고요. 이게 왜 안 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해외여행 많이 다녀와서 견식 넓어진 사람 한 번도 못 봄. 이건 이분이 친구가 적은 겁니다. 건축학도들만 만났어도 아마 이런 생각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좀 안타까워하고, 아, 내가 견문이 좁구나, 나야말로 견식이 좁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의 하이라이트인데, 쓸데없는 잡지식의 요령만 피움. 쓸데없는 잡지식과 요령은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많아지는 건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지 해외를 많이 갔다 온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잡지식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사고가 넓은 거잖아요. 요즘은 하나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보다 넓은 사람들도 나름의 자리를 갖고 그게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지식은 많은 게 좋고, 그걸 쓸데없다라고 표현한 것부터 이분의 성장 가능성은 약간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편견을 스스로가 좀 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령만 피움. 요령은 피울 수 있는 게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울 수 있다면 요령을 최대치로 피워야 됩니다. 근데 해외를 갔다 와서 쓸데없는 잡지식의 요령만 피운다는 이 뉘앙스는 틀렸다는 거죠. 일단 해외를 가서 그런 쓸데없는 잡지식을 배울 가능성도 낮고요.
해외를 갔는데 쓸데없는 잡지식의 요령을 배워왔다? 그건 여행을 잘 다녀온 겁니다.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댓글을 이렇게 한번 즐겁게 읽어보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아주 엉망진창인 문장인데, 사실 문장이 엉망진창인 거는 제 댓글의 상태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좋진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이분이 짚고 넘어가신 문제들이 다 너무 별로였고 도파민이 싹 돌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매우 즐거웠고요. 문장을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는데, 사실 댓글 또는 대댓글 더 달시면 차단을 할 거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이 댓글을 읽으면서 문장을 조목조목 따지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구절절 반박하자면 끝도 없지만은, 사실 제가 그때 알바하는 중에 이 댓글을 봐서 다 쓸 시간이 없어서 쓴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다고 해도 사실 손가락 아프고 귀찮아서 안 달 거였긴 한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 유튜브에 달린 악플을 즐겁게 읽어보았습니다. 블로그 악플들도 좀 스크린샷 해놓을 걸 그랬어요. 그것도 진짜 가관인 게 많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막 취집을 해라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러면은 시집은 누가 보내주냐 그런 분들도 있었고, 뭐 아니면 제가 1년 더 준비하겠다고 했을 때 너는 안 될 거다 뭐 이런 분도 있었고, 아니면 뭐 한 50대쯤 되는 분이 인스타 DM으로 너 나를 만나면 내가 너 수험생활 돈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재밌는 게 많았는데, 간만에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악플이 달려서 이건 한번 도파민 싹 돌게 썰을 풀어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서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썩 좋은 편도 아니고요. 제가 지금 남은 건 악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 호전적으로 싸워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안 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악플의 기준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쓴 글이 썼다가 아니라 싸질렀다의 느낌이라면 그건 악플입니다. 그리고 읽었을 때 상대가 충고나 조언처럼 들리지 않고 시비로 들리면 그거는 악플입니다. 그리고 그 들리고 말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의 사고 능력이 안 된다, 그게 잘 파악이 안 된다 하면 글은 안 쓰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상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편이 현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써서 악플이 될 거다, 그리고 이게 내 인생에 아주 티끌만한 오점이라도 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의 사고 능력이 없다면 내 손을 이렇게, 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려고 하면 왼손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을 늘 갖고 있는데, 또 간만에 이런 거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궁금하고 저라는 사람의 결과물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악플까지는 아니지만 기분이 막 엄청 좋진 않습니다. 제가 뭐 무언가 변화가 있고 실행을 했으면 이 관종 성격에 얘기를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서로 얼굴도 모르고 궁금한 게 그거밖에 없을 수도 있지만, 그걸 굳이 댓글로 쓰시는 걸 보면서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저는 보통은 댓글을 안 남기는 편이어서 응원은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한데, 제가 평소에 글을 안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악플을 다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 능력을 다르게 키울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내 생각에는 책을 좀 더 읽어서 글의 논리와 순서, 그리고 주어와 서술어를 일치시키는 연습,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나의 주장을 갖고 이야기하기로 했으면 그 밑에는 그에 받침되는 내용이 나와야지 주장 이렇게만 있는 글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는 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